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며칠 전 트위터에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시진핑의 가장 신비한 비밀로 알려진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총서기 쫑샤오찐이 최근 중앙군사기율위원회에 상궤이 되었다고 합니다. 샹께이란 당 간부나 당원의 부패 혐의가 드러나면 경찰, 검찰이 아닌 중앙기율위원회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시간과 장소 두 가지를 정해 소환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샹께이를 당하면 사건을 확실히 소명할 때까지 떠날 수 없어 사실상 연금 상태가 되며 혐의가 입증되면 곧바로 사법기관으로 이송됩니다. 쫑샤오찐이 샹께이 되었다는 소식이 사실이라면 중국 정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쫑샤오찐은 행동이 신비하며 거의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7월 시진핑과 베이도우 3호 개통식에 참석한 이후 2년 동안 중공 공식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쫑샤오찐은 항상 시진핑의 측근이자 중공 군대의 감시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이 2006년 중공 저장성 당위원회 서기일 때 이미 성조직부 부부장이었던 쫑샤오찐은 시진핑 옆에 비서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강등을 마다하지 않고 시진핑의 비서를 맡았고 이때부터 승승장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시진핑이 중공 지도자가 된 후 쫑샤오찐은 다시 군복을 입고 뚜찐이 되어 장점인 정칭홍 세력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시진핑이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현재 중공의 내부 투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쫑샤오찐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중공 최고위층에 일어날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6월 3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최근 공산당 내부에서 경제 성장 둔화와 실업률 증가에 대한 우려로 경제 책임자인 리크창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서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조하고 리크창은 경제를 살리려 하여 베이징 권력청 상부에 균열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관영 매체는 그동안 시진핑을 보도의 중심에 두었지만 중공의 통일된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이 최근 리크창의 경제 의제에 양보하면서 시진핑과 리의 목표가 모두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도 방향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중공은 제로 정책과 경제 보존을 병행하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생방송 해설자 스사는 중국 최고위층이 시진핑과 리크창 사이에서 일관된 선택을 할 수 없다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치열한 노선 논쟁이 벌어질 것이며 결국 중공 원로들과 하급 관리들이 정책 결정에 개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당내 확대 회의를 여는 것인데 후폭풍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군사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력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사는 중국의 미래 권력 변화는 경제의 방향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권력과 위상의 힘겨루기가 극도로 맹렬해질 것이며 다음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중대한 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6월 4일 싱가포르 렌허자오보는 중공 왕실 경제학자 리다오 쿠이가 3일 연합해외민간은행 EH2002 투자포럼에 참석해 마윈의 개미그룹 IPO가 중난하이에서 차단된 이유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리다오 쿠이는 개미그룹 상장을 앞두고 많은 중공 관리와 친척 심지어 일부 도시에서는 당위원회 서기 후보까지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리다오 쿠이는 개미의 복잡한 자금줄이 중공의 최고 지도부를 겁먹게 하여 멈추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저장성 갑부며 신광그룹 창업자 저우샤오강의 인생도 정점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밍진망에 따르면 저우샤오강은 2017년 인기 TV 시리즈 지 마오페이샹티엔의 실제 인물입니다. 저우샤오강은 16세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0년 후 그는 신광 주얼리 가공 공장을 설립하여 중국 주얼리 업계의 리더가 되었으며 세계 최대 패션 액세서리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저우샤오강의 신광그룹도 금융, 투자, 부동산 등에 진출했습니다.
신광그룹은 2016년 우회 상장에 성공하여 계열 주식회사가 40개가 넘고 100개에 가까운 지주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자산 80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2018년 3월 저우샤오광은 36억 달러의 재산으로 후룬 글로벌 셀프 메이드 리치 리스트에서 26위에 올라 저장성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뜻밖에도 그녀의 마지막 영광이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25일 22억 3천만 위안 채권 채무 불이행 우려 서신에서 저우샤오광의 총부채가 340억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저우샤오광의 부자가 되는 과정은 중공의 부채 고속화를 이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의 발전 노선이 부채로 경기를 부양하는 중공의 발전 노선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공은 정부와 국유 기업의 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입과 생산 능력 축소를 시작했습니다. 중공 정책의 변화로 은행, 조세 등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한 민간 기업은 당국의 큰 타격을 견디기 어려워 자본 단절의 생존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저장의 한 부유한 여성 허차오니도 같은 상황입니다. 허차오니는 처음부터 맨손으로 시작하여 꽃 재배와 판매에서 부동산 조경과 도시 정원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원 산업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2017년 허차오니는 재산 150억으로 포브스 차이나의 부자 리스트에서 102위를 차지하여 저장성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허차오니가 광적인 자본 확장에 나서자 엄청난 부채가 뒤따랐고 200억이 넘는 부채에 압도되어 그녀의 가치는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고 갑부가 몰락한 비극은 최근 몇 년 동안 자본시장에서 이미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샤오싱의 최고 갑부 진둥그룹 회장 저우 젠차는 3만 위안으로 시작하여 시가총액 100억에 달하는 상장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갑자기 추락사해 100억에 가까운 막대한 부채가 드러났습니다. 충칭 최고 갑부 임밍사는 오토바이 왕 상장에 성공했지만 광기적인 팽창과 차입으로 10년 만에 파산했습니다. 이들 최고 부자들의 무대는 다르지만 모두 피비린내 나는 경험으로 비슷한 비극적인 삶을 보여 후대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중공 정책에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린 희생양일 뿐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